완공된 도로인데도 14년째 미개통인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개통도로 자체가 당시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그냥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를 이제 조성하면서 사실은 이제 광역 대체 교통망 일환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송 IC부터 지금 MTB까지 연결하는 신설 해안도로였습니다. 왜 이 도로는 14년 동안 계속 미개통인 채로 있었던 것일까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이거는 동네 접근 도로에다 산업 도로를 연결시키는 개념이 되니 이 도로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 산업 도로 연결은 반대를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결국은 민원에 의해서 산업 도로 계획을 취소시킨 거고, 그 당시에 계속 반대를 했어서 계획은 12년도에 취소가 됐어요. 이 미개통된 도로로 인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해서 교통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막고 있는 주민들이 개통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차가 됐을 때 최고로 우려하는 게 안전이죠. 학교 앞이다 보니까 아이들 문제도 있고, 또 정차가 되면은 소음이라든가 크락션이라든가 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분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사는 주민으로서는 그런 걸 우려하는 거죠. 하지만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도로가 개방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이 분산이 많이 되겠죠. 그 병목천상에서 있는 도로를 그냥 열어만 주시면 여러 다양한 길을 이용을 함으로써 분산이 되니까 당연히 이제 교통체증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6차선 도로에 차가 다니지 않은 채 14년 동안 방치된 이곳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장 포착 사실원에서 알아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많은 사람이 차를 이용해서 교통 체계에 맞춰 다니는 도로입니다. 신호에 따라 잘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도로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여기 완공은 됐지만 14년째 도로를 막아 문제가 된 도로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안산시 해양동 수변도로 일대입니다. 6차선 도로로 2006년에 완공된 도로죠. 하지만 이 도로는 지금 14년째 개통되지 않은 채 막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사용되고 있는 도로 자체는 90년도 안산 신도시 2단계 조성 사업에 반영돼서 설계되고 준공이 된 도로고요. 근데 이 현재 그 신도시 접근 도로로 만들어진 도로에다 수자원공사에서 MTB 조성 사업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그 도로에다 MTB를 넘어가는 연결도로, 산업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를 접속시키려고 했어요. 이 미개통 도로는 안산 신도시 2단계 조성 사업 때 만들어진 도로라는 말. 안산 신도시 2단계 조성 사업은 반월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성격으로 안산시 중심지 역할 수행을 위한 상업 업무 기능의 도입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적 기능의 자족형 토지 이용을 통한 신주거단지 개발을 목표로 삼아 개발된 곳입니다. 그것과 함께 안산시와 연결되는 전철, 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확충과 수도권 서해안 개발지역을 연결하는 동서교통의 연결지로서 서해안 개발 시대의 중심 거점 도시인 안산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성한다는 것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그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도로로 시와 멀티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71억 원을 들여서 개설했습니다. 미개통 도로를 살펴보면 상록구 사동 청석초등학교부터 해설초등학교 예정부지까지 2.83km를 연결하는 왕복 6차선 안산시 대로 일부 구간입니다. 공사를 마쳤음에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가 준공된 이후 주민들의 민원에 부딪혔기 때문이죠. 주거 환경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작진은 안산시 의회 김정택 시의원에게 당시 도로에 대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신설 해안도로가 생기면 기존 해안도로하고 신설 해안도로하고 양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면 그 아파트 자체는 아일랜드가 돼버려서 상당히 주거 환경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주민들께서 반대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사실은 이제 반대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수자원공사나 국토해양부나 이제 국회의원 또 지자체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71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도로. 하지만 청석초등학교 앞에 자리한 아파트 주민들은 차량 통행이 빈번해 위험하고 소음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로 개통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개통을 하기 전에 대안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학교 앞인데 여기가 한 7,000세대, 8,000세대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이 차가 이쪽으로 오면은 여기 신호등이 여기서 가면서 하나, 두 개 가면서 기껏 해봤자 한 500m인데 학교 앞에 30km 돌면 저쪽 좌회전 신호 받을 때 많이 받으면 6대인데 일반 평상시도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는 한 대 움직이도 바쁘다니까요. 그렇게 13년이 흐르고 개통되지 않은 도로에 대한 문제가 하나씩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시 세솔동 주민과 인근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에서였죠. 미개통 도로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청원에도 관련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일부러 제가 반원공단 직장인데 일로 돌아서 가고 있거든요. 지금 저쪽으로 송산이랑 만나는 길에선 차가 너무 막혀요. 저 출근부터. 근데 저 앞에 그 대우 쪽에 길이 있는데 그쪽이 좀 열리면 그래도 반원공단 출퇴근하는데 조금이나마 저 출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거기를 안 열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미개통 도로로 인해 지역 간, 주민 간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곳은 수변 도로를 따라 만들어진 해양로입니다. 70여억 원을 들여서 만든 이 도로는 14년째 차도의 역할을 잃은 채 차량 대신 주민들의 산책로로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도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이 도로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왜 통행을 막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개통 도로는 14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와 산책하는 곳으로 자전거를 타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곳 입주민들은 왜 이 도로를 막은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지어지긴 했어도 아파트가 들었을 당시에는 이 길이 아니다라고 전에 시장님이 지금 3번째 바뀌셨는데 그분들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은 차들을 다 가방하다 보면은 저 앞쪽에 있는 공단 쪽으로 쭉쭉 빠져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길은 없고 여기가 막혀갖고 일로 들어오면은 여기로 들어오면은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지나가고 저쪽으로 끝까지 신호 3개를 거쳐서 가면은 큰 길이 맞닥뜨려요. 근데 큰 길에서는 좌회전을 할 때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평소에는 한 5, 6대가 나가는데 출근 시간에는 큰 길이 차가 막혀서 꼬리물기를 하기 때문에 한 대 아니면 2대뿐이 못 나가요.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보시면 돼요. 출근 시간에.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도 학교에 그 시간에 9시나 되면 출근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위험하고 이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열기 힘들다, 개통하기 힘들다라고 주민들이 주장했던 거고요. 꽉 막힌 도로, 많은 차가 미개통된 도로를 지나 좌회전 신호를 기다립니다. 만약 이 차들이 이곳이 아니라 미개통된 도로를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의 말처럼 얼마 가지 못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총 3곳의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스쿨존은 도로교통법 제12조 1.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도로가 개통이 된다고 해도 서행해야 하는 구간이고 신호등도 3곳이나 설치돼 있어 근본적인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6차, 7차, 9차를 여기 건설할 당시에는 이 주위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섬처럼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도 환경 평가를 하고 교통 평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자이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약 한 1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자이 지을 때도 환경 평가나 교통 평가를 충분히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걸 지어놓고 이제 와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7천여 대가 생기고 한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하니까 열어라. 우리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말을 들어보면 이곳 아파트는 현재 도로가 사방에 나 있어 도로 사이에 낀 섬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시에서는 교통경찰을 많이 배치해서 큰 차들을 좀 막고 이렇게 순환을 시켜보겠다 하는데 그게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만약에 정부 시책이나 안산시에서 이걸 개통할 수밖에 없다면 한번 해보라고요. 하는데 만약에 엉망이 되고 빤하거든요. 시에 대안책을 내놓고 개통을 하라고 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다고 하는 상황. 주민들은 대안책을 내어놓기 전까지는 이 도로에 대한 개통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도로를 개방했을 때 차량 통행으로 주민들이 받게 될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 그렇지 않으면 도로 개방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주민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개통 도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제작진은 출퇴근 시간대에 얼마나 도로가 막히는지 살펴봤습니다. 화성시 세솔동에서 들어오는 차와 인근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합쳐져 정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편 사항이라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교통 체증 문제죠. 특히 아침 출근이나 퇴근 시간대에 보면 병목 현상이라는 이제 현상이 생기는 거죠. 다른 일대에서 모든 차량이 이제 접근을 하고 한쪽으로만 외길로만 빠지니까 이 교통 체증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이 도로 문제는 기존에 있는 도로의 개통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개방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있는 도로는 이제 사용하는 게 맞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 의해서 지금 차단이 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제가 해안로 쪽으로 해서 테크노파크 길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반월공단이나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길이 굉장히 막혀요. 출근 시간에는. 물론 퇴근 시간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대우 쪽하고 송산 쪽에 그 길은 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열려주면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나 이게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 체증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 그렇다면 이 도로가 개통됐을 때 걸리는 시간과 돌아서 갈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작진은 출근 시간대를 이용해서 직접 시간을 재보기로 했습니다. 동시간대에 출발했을 때 각각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막힌 곳을 지나 우회 도로를 이용해 달렸을 때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미개통 도로로 막힌 곳을 지나 스쿨존과 신호등 3곳을 감안해 달렸을 때 시간입니다. 우회 도로를 이용했을 때와 미개통 도로를 이용했을 때 시간차가 얼마나 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통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된다면 개통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가 학교 앞이다 보니까 개통을 해나 안 해나 학교 앞을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다. 왜냐면 달려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저 큰 쪽에서 빠져주지를 못하니까 이게 해나 마나다 이거지. 그럼 계속 몰리는 데는 여기는 계속 정체가 되고 있고 또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분진도 있고 학생들은 여기 초등학교인데
위험이 노출돼 있고 여기 또 우회반도 많이 하는 길이잖아요. 해양 1로라는 바로 최인근에 이제 계시는 6차, 7차, 9차 이제 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모든 단지가 찬성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최인접해 있는 이제 9차 정도 선에서만 아무래도 그 앞쪽에 큰 이제 화물 트럭이라든지 많은 차량이 이동했었을 때 분진이나 소음을 이제 예상을 해서 그걸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이 아파트 바로 앞에도 이런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큰 차량 이런 것들이 안 지나갈까요? 그러니까 그런 소음은 어느 정도 이제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수의 인원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 주위에 벌써 여기 자이만 해도 거의 1차, 2차 합쳐서 2만 세대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요. 2만 세대를 포함하고 송산에서 또 나오시는 그 모든 분들도 포함을 하면 그 소수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런 게 꼭 다수결의 원칙이 좋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원하시면은 그 입장을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두 아파트. 한쪽은 도로 개통을 반대하고 있고 한쪽은 도로를 개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라 하면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의 하나이고 공공재의 하나입니다. 도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이제 시청에서는 공익이익이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주길 바라고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빠른 이제 개통, 개방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주거 공간의 불편이냐 교통 불편이냐 이 사이에서 주민 간의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갈등을 만들기 위한 이제 버스가 쓰면은 중앙 도로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재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도로 개통을 두고 한쪽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대기 오염 그리고 안전을 걱정하고 있고 또 한쪽은 통행 차단으로 인해 돌아가야 하는 교통 불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참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째 미개통인 이 도로, 화성시 세솔동과 안산시를 연결하는 다리인 송산교가 개통되면서 막혀있던 일부 구간에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2.2km 구간은 여전히 막힌 상태. 미개통 도로 때문에 안산과 시흥을 오가려면 다른 경로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이 많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 미개통 도로에 대한 관리는 현재 안산시가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화성시 세솔동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민원이 들어오던 곳이 최근 안산시 인근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안산시에도 미개통 도로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간의 문제가 안산시 주민들의 갈등으로 번진 상황이 된 것이죠. 안산시청에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는 것인지 물어봤습니다. 일단 세솔동이 18년도 2월 달인가 입주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18년도부터 화성시 민원이 조금씩 들어왔었고요. 그때까지는 그래도 저희도 안산시 공무원이다 보니까 안산시 입장을 좀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 화성시 민원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수용을 못 해준 부분이 있었는데 올 2월 달에 입주하면서 도로를 개방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서 저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개방하기 위해서 프로지오랑 해양동 단체장분들 만나서 개방하기 위한 대안을 계속 도출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지금 저희 시에서는 뭐 대형 차량 통행 제한, 뭐 출근 시간대 통행량 조절 뭐 이런 안을 갖고 계속적으로 프로지오 쪽이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지오 쪽에서도 계속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어서 시에서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뭐 새로운 대안 생길 때마다 계속 협의하면서 좀 중간 지점을 좀 찾아 나갈 생각입니다. 미개통 도로를 사이에 둔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안산시는 신호 체계 등을 바꾸어서 교통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6, 7차 앞에
아침 출근 시간대 좀 정체가 되긴 하지만 한현시 내에 지금 한 59초 되는데 좌회전 신호만 한현시 내에 좌회전 교통량이 다 소화가 되어 해안로에서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는 여유 공간은 있고, 근데 저희가 나중에 그 개방을 했을 때 송산이나 자이에서 분명히 이쪽으로 출근 시간대에 차량들이 들어오기는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저희가 또 대체 몇 대가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온다는 거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처음 개방한 초기에는 계속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신호 시간을 조금씩 처음에는 조금 줬다가 좀 이게 다 소화가 된다 싶으면 점차 신호 시간을 조정해 나가면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6, 7차 앞이 지금보다 엄청 정체가 심해져서 6, 7차 아파트에서도 못 나오는 상황이 되면 저희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계속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조정을 할 계획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안산시청은 주민끼리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소통해 나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어차피 같은 해양동 주민이시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찬성하시는 분도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게 중간 지점에서 잘 조율해서 이 문제를 좀 잘 옳은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시를 믿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것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좀 바라는 바입니다. 교통 신호를 바꾸든 도로를 개통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주변이 여건이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개통의 필요성이 상당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저도 사실은 의원이지만 아쉬웠던 게, 이런 주변 여건의 변화를 지금 있다는 거는 예상을 하면 이 미개통들에 대해서 입주하기 전부터 이거를 계속적으로 시가 좀 나서서 수자원이라든가 국토부나 이런 쪽에 계속 한국기관에 이런 그 주변 여건에 이런 유의민과 생기고 이건 정말 이제 개통이 필요하다. 서해안 개발 지역을 연결하는 동서교통의 연결지. 서해안 개발 시대의 중심 거점 도시 안산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성하기 위해 조성된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 안산 신도시 3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때 14년째 미개통 도로인 이 도로만이 여전히 2단계 사업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도로를 막고 있는 주민과 도로를 개통하라는 주민 간의 갈등.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안산시의 적극적인 행정과 화합하려는 주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활한 교통과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바라는 양측 시민들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포착 사실은이었습니다.